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드시 통하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제 두 번째 시간 비즈니스 캔버스 이해하기입니다.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 캔버스의 구성 요소별 정의 및 특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을 하는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실 때 필요한 9가지를 모듈화, 그러니까 뭐 모듈화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게 9가지의 도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하나하나 끼워 맞춤으로써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어떻게 고객을 좀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그런 대한 내용을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비즈니스 캔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에 관련된 내용, 또는 각 구성 요소별 어떤 특징, 정의와 특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9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요. 자, 오늘은 체크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고객 세그먼트, 고객을 나누어 주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가치 제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을 하는데, 세 번째 보시면 채널이죠.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제공을 할 것이며, 네 번째 고객 관계입니다. 고객 관계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수익원은 무엇인가. 여섯 번째, 자사에서 갖고 있어야 될 핵심 자원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그 자원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파트너는 어떤 친구들을 파트너로 핵심 파트너로 갖고 가야 될 것이며 우리가 나가는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9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마지막 부분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퍼스의 구성 요소별 정의 및 특징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먼저 고객 세그먼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객 세그먼트란 기업이 제각기 얼마나 다양한 고객 또는 고객군을 겨냥하는지 규정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가 기업에서 어떠한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손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뭘 제공을 하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제품을 판매하든지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고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별표로 찍어 볼까요? 자, 고객 세그먼트란 기업이 제각기 얼마나 다양한 고객 또는 고객군을 겨냥하는지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제품을 만들 것인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고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이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조금 더 이제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자, 매스마켓, 틈새 시장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매스마켓이라는 것은 그냥 다양한 마켓입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분야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다 판매가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틈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동차 부품 시장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분명히 생산을 되긴 하지만 그 외에 메이커들도 제작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확한 세그먼트 시장,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장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은행이라던가 설계를 하는 부분이라던가 그 엔지니어링 기술적인 부분은 확실한 고객층을 확실하게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행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은행 고객을 그 세그먼트 할 때는 뭐 VIP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엔 또 한 단계 더 높아서 VVIP 고객들도 있을 때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고객을 가능하면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군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설계 분야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뭐 기계라든가 기술에 관련된 분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분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정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명확한 세그먼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복합 세그먼트 혼재 시장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아마존닷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존닷컴이라는 경우는 그 처음에 시작은 서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아마존이 이제 4차 산업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는데, 아마존닷컴을 볼 수 있겠고요. 멀티사이드 시장이라고 해서 무료 신문, 신용카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무료 신문 신용카드만 가지고는 쉽게 보시면 시장 형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료 신문들 무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사실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제품을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무료 신문에서의 대부분은 뭘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정보 제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광고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 신문을 가지고 광고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익, 거기서 이제 매출이 이용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수익 구조를 그렇게 갖고 있고, 신용카드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만 가지고는 어떠한 재화를 창출하기는 어렵지만 신용카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마켓에 가서 제품을 살 수 있고요. 또 하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쉽게 보시면 이게 이거 뭐 밑에 나온 내용들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일단 고객 세그먼트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으로 선택을 해준 게 고객 세그먼트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지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보셨죠? 가치 제한입니다. 가치 제한이라는 것은 고객 혹은 고객군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합입니다. 쉽게 보시면 여러분께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치를 제공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또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새로운가? 가격은 어떤가? 성능은 어떤가?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가? 리스크 절감이 가능한가? 디자인은 좋은가? 접근성, 브랜드 지위는 어떤가? 편리성, 유용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또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도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가치 제한이라는 것은 설명이 드는 것처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합,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고객에게 쉽게 보시면 고객에게 뭘 제공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 대한 재화가라던가 이런 이제 돈을 이제 내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의 문제점을 고객이 필요한 필요를 해결을 해줘야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이제 가치를 이제 내놓을 테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그런 가치가 새로움이 있을까요? 가격은 어떨까요? 성능 좋을까요? 비용 절감이 기존에 비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할까요? 커스터마이징은 최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혹은 기존에 빠져나가던 리스크를 절감시킬 수 있을지, 디자인도 요즘에 가장 중요하니까 디자인은 어떨지,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지, 우리가 만들어낸 브랜드의 지위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편리한지, 필요한 건지, 라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고민을 해서 가치를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한다라는 게 가치 제안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채널이에요. 채널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해요. 고객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입니까? 의사소통, 물류, 판매 채널 등 기업과 고객의 환경 전반을 다뤄야 되는 거고요. 고객 경험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접속 수단이 채널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아마 요즘에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채널이라는 것은 기업이 고객에게 다가가는 그런 채널이에요. 가치를 제안하기 위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또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의사소통, 물류, 판매 채널에 대한 내용들, 또 고객 경험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접속 수단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쵸, 거의 온라인 중심으로 계속 오타가 났네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로나가 들어오고 나서 더 이런 상황이 심각해졌고요.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 온라인화가 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과 저도 실질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께 지식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그 채널은, 진행을 하고 있는 채널은 온라인 인터넷 채널이 되겠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지금 상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쇼핑몰 기준으로 이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리적인 제품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물리적인 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통을 하는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제 택배 업체들이 주로 되겠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제품이 이제 여러분께 배송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물론 그런 배송 채널은 오프라인으로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여러분 고객과의 소통하는 채널은 온라인 채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을 한다던가 혹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떻게 꾸미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 채널이 중요한 것은 뭐 요즘에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은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꼭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왜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께서 이렇게 손편지 같은 거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뭐 한 그릇에 10,000원, 뭐 15,000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객에게 또 만족을 주는 또 그런 채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자, 다음은 고객 관계네요. 고객 관계. 특정한 고객군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해서 그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관계란 특정한 고객군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의미해서 고객들은 어떤 방식의 고객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비용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개별 지원, 헌신적인 개별 지원, 셀프 서비스, 자동화 서비스, 커뮤니티, 코크 크리에이션 해갖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좀 더 원활한 방법이겠습니까?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잠시만 보시면은요. 자, 이 고객 관계라는 것은 뭐 CRM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은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고객 관계 관리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 분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고객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판매 중심을 우리가 뒀기 때문에 고객 관계보다는 고객을 보다는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판매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중심 사항을 두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는 온라인화가 되고 나서는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자,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고객의 수는 뭐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정의 내리긴 좀 어렵지만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고객과의 관계를 꾸준히 맺으면서 한 고객에게 계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보시면 한 고객 하나한테 고객에게 일정한 고객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얻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실망을 준다거나 만족시키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를 굉장히 잘 맺어 두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고객 관계라고 하고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는 걸 원하는가, 비용은 얼마나 소용이 되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의 관계는 어떨까, 그리고 개별 지원을 하는 게 좋은가. 또 개별 지원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맞춤화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헌신적인 개별 지원은 좀 더 특화된 서비스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셀프 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라 라는 것을 또 원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께서 제공하는 가치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가 혹은 서비스가 굉장히 그 뭐 약간 이렇게 뭐 개인화되고 프라이빗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헌신적인 개별 지원 같은 것들이 더 어울릴 것이고, 이건 그렇지 않다, 굉장히 노멀한 부분이고 굉장히 일반적이고 굉장히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셀프 서비스에 접근을 해도 괜찮은 그런 방법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은, 그렇죠. 뭐 자동화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이제 고객에게 어떠한 뭐 문자를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커뮤니티를 한다거나 또 코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고객과 같이 함께 뭐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거죠. 쉽게 보시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고객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만 제가 한번 보시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잠시만요. 고객은 제품의 구매 대상이었습니다. 구매를 해주는 구매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객은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계속 우리와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렇고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요 다음 내용은 뭘까요? 수익원이네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이 각 고객군으로부터 창출하는 현금,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 어쨌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볼까요? 고객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현재 무엇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고객들은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합니까? 뭐 물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라이센싱을 할 수 있고요. 이용료를 받을 수 있고 대여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요. 가입비도 받을 수 있고요. 광고 혹은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수익원이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객을 정해서 가치를 제공을 해주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제공을 해줄 것이며 우리가 선정한 고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 채널을 통해 제공을 해주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수익은 얼마를 받는 것이 맞을 것이며 또 고객들은 어떨 때 돈을 지불하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고객들의 그 지갑이 되겠죠. 지갑을 쉽게 열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고객들은 돈을 지불합니까? 또 어떻게 지불하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워낙 온라인 기반화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페이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뭐 더할 나위가 없었겠지만, 그전에는 저희 이제 신용카드가 되겠죠. 신용카드로 온라인 결제할 때 하나하나 카드 번호를 넣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ISP라는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제는 각 쇼핑몰이라던가 페이마다 너무나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지문 한번 꾹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포털 혹은 쇼핑몰 등에서 그런 페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소비하기가 굉장히 좀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배달 음식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비하기가 굉장히 조금 편리해졌죠.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막 편리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편리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원을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그 단가 혹은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도 한번 꼭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지금까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이제 고객의 측면에서 한번 본 게 되겠고요. 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이제는 우리 기업, 우리 본사 기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핵심 자원이에요.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이 필요할 건가라는 건데요. 우리 기업의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자원을 필요로 하는가? 앞에서도 우리가 가치를 제한을 해서 가치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또 공급 채널을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고객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자, 물적 자원이 있을 수 있고요. 지적, 인적, 재무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을 나누고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며,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공급을 할 것이며, 고객 관계는 어떻게 갖고 가겠다 라고 해서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좋은 그림을 오른쪽에 그렸습니다. 그러면 왼편에서는 오케이, 이걸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기업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중요한 게 핵심 자원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 핵심 자원인데, 거기에는 물적 자원도 필요하고요. 지적 자원, 지식재산권 같은 지적 자원도 필요하고요. 인적 자원, 사람 당연히 필요하겠죠. 재무, 돈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핵심 자원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을 하실 때는 여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면, 추후 우리가 뒤에서 아마 이제 같이 학습하게 될 그 사업 계획서의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부터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면 핵심 활동이에요. 비즈니스를 원활히 진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활동입니다. 앞에선 자원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자원들이 하나하나 해야 될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가치 제한은 어떤 핵심 활동을 필요로 하는가? 공급 채널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요. 고객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하고요. 비즈니스와 직관적으로 관련한 활동 등을 의미하는데요. 의미하는 건데요. 생산, 문제 해결, 플랫폼, 네트워크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을 중요로 한다라고 하면 생산 활동이 주가 되겠죠. 핵심 활동이 되겠죠. 아니에요. 컨설팅, 문제 해결이 중요시하다라고 하면 뭐 컨설팅이 중요 활동이 되겠고요. 뭐 제가 하는 일도 조금 비슷한데요. 그리고 아니다. 플랫폼이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것은 뭐 이베이라던가 뭐 비자 혹은 뭐 MS 소프트웨어 이런 데들은 어떻게 네트워크라던가 플랫폼이 더 중요한 것다라고 해서 이 핵심 활동이라는 건 어찌 보시면요, 그 여러분이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의 종류, 우리가 보통 의미하는 거기에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핵심 자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인지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핵심 파트너십이에요. 핵심 파트너십이란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는 공급자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잠시만요.
자, 누가 우리 기업의 핵심 파트너인가? 우리 기업의 핵심적인 공급자는 누구인가? 파트너로서 어떤 핵심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가? 파트너가 어떤 핵심 활동을 수행하는가? 최적화 규모의 경제, 리스크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는가? 핵심 자원, 핵심 활동을 획득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던 기업의 내용하고는 약간 뭐 조금 이제 상이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쉽게 보시면요,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기업에서는 그 기업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는 외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외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맞고요. 특히나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생산이나 서비스 라인을 본사에서 다 갖추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핵심적인 여러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앞으로 뭐 저도 이제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여러분과 같이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맵을 좀 구성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인적 네트워크예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 또 상대방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나 혼자 독점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뭐 따구배짱식으로의 사업은 앞으로는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쉽게 보시면 가끔씩 식당 같은 데 가시면은 공깃밥 모자라서 옆집에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좋은 문화, 좋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 파트너십도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공급자와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핵심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조를 하는, 생산을 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판매를 제대로 해주는 루트, 판매를 제대로 해주는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맙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해주는 그런 업체면 정말 좋겠죠. 우리는 연구 개발을 주로 합니다. 신제품 개발을 주로 해요. 그런 데서는 둘 다 필요하겠죠.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양산을 해주는 제조 업체도 필요할 거고, 유통을 해주는 판매 업체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파트너십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파트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최적화된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고, 핵심 자원이나 핵심 활동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비용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용 구조는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에요. 앞에서 오른쪽 고객단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었었잖아요. 그렇죠? 수익을 얻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 수익이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거기에 대해 필요한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우리가 비용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비용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핵심 자원, 핵심 활동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요? 기업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고객 관계를 유지하고 수익원을 만들어내는 것 모두에서 우리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의 유형에는 비용 주도, 가치 주도. 그래서 비용 주도는 저가 항공사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가치가 되겠죠. 그런 게 이제 그걸 이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건데, 가치 주도는 이제 부가가치가 크다라는 거죠. 돈을 더 주더라도 나는 고급 호텔에 머물고 싶어요. 김포에서 제주도 갈 때는 조금 자리가 불편하고 비행기가 좀 작더라도 저가 항공사 타고 갈래요. 뭐 시간 똑같은데 값이 훨씬 싸잖아요. 그럴 때 저가 항공사 볼 수 있고요.
비용 구조 요소에는 고정비 매번 똑같이 나가요. 변동비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가지고 규모의 경제 혹은 범위의 경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비용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일단 우리가 비즈니스 활동을 사업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 모든 이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 구조라고 하고, 앞에서 보시다시피 수익을 얻어서 비용이 나가고 나온 것들이 이제 수익이 되겠죠. 그런 이제 비용 구조에 대한 내용도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 이제 다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은 화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신 내용처럼 9가지의 내용이 있었죠.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요 부분만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자, 이거 한 번만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부분 한번 좀 보시면은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은 고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은 또 우리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요한 건 우선순위는 어디다? 그렇죠. 고객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거기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제공을 해 주실 것인가, 거기서 나온 수익을 먼저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왼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원활하게 또 혹은 수월하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이런 양식은 제가 여러분 제공을 해드린 파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이제 뭐 프린트해서 쓰시면 되시니까 한번 열어보시고, 물론 뒤에 이제 그런 시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고객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이 고객 세그먼트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뭐 지역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나이별로 할 수 있는 거, 성별별로 하는 거, 뭐 소득 구조도 있겠고 여러 별로 있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고객이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좋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